다 고루고루 잘 써.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조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 오직 믿음만 갖고 따라오십시오. 그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점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의 메가 잉글리시 그 열혈 토익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 잉글리시에서 토익 강의를 하고 있는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그 토익 강의를 시작하고서 뭐 한 두세 달 지나지 않아서 최초의 900점 이상대 탄생자가 한 명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인터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900점대 이상의 우리 득점자들이 속출을 하면서 우리가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 왔죠. 자, 요 금년 들어서 일단은 지금까지 토익 강의를 메가 잉글리시에서 시작한 이래 최고 득점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안은남 학생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대단히 미남이고 훈남이면서 학점 관리도 철저히 하느라 이 시험 기간 중에는 본인이 시간을 낼 수가 없어갖고 이제서야 비로소 만나게 됐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자,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공구학번 안은남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점수가 이제 가장 최근에 본 토익 시험에서 이제 970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토익 점수가 필요했던 이유는 뭔가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원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내년 여름방학 때 저희 과 관련 해외 인턴십에 지원할 때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해외 인턴십은 지금 다 결정이 됐나요? 아니요. 이제 내년 지원만 한 상태고. 봄쯤에 공고가 나면 그때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영어 성적에서 토익 970점이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스펙이 문제가 없는 한 영어 점수로서는 별 무리 없이 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네요. 예. 예, 다행입니다. 자, 이 970점을 받았는데 일단 뭐 내가 진행했었던 메가 잉글리시 진행했었던 뭐 책이나 강의는 어떤 거에 도움을 받았습니까? 모질게 토익 실전 모의고사 2회짜리 그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그럼 일단 970점이라는 점수가 영어에 대한 숙달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주어지기가 힘든 건데 그 970점 받기 이전에 직전 점수는 몇 점 정도 였었죠? 한 달 전인가 치렀던 점수가 940인가 45점이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내 강의만으로 970점에 도달했다 말하기는 힘든, 그러나 이제 이미 940점까지 도달해 있었던, 뭐 진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태였었군요. 근데 이제 이 940에서 그 970점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이게 950까지 가기는 힘들지만 950 이상에서 만점까지 가는 데서는 상당한 영어에 대한 이 숙달도, proficiency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참 뭐 잘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970점이라는 건 물론 이제 요즘 뭐 워낙 고득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진짜 이제 한 번 더 시간과 겨를이 되면 만점에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자신만의 어떤 이렇게 토익의 고득점으로 가는 그런 노하우는 뭐였는지 그걸 간단히 좀 말해 주시죠. 사실 이번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방학 2달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촉박했어서 솔직히 김기훈 선생님 강의 하나 수강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문법 교과서, 문법 책 하나 같이 보면서 병행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940점을 받았을 때 그 각각 LC하고 RC에서 어떻게 점수 나왔는지 기억합니까? 아니요. 940점 했을 때 리스닝 다 맞지 않았었나요? 리스닝은 495점? 네, 아마 거의 그랬던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만점을 리스닝에서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리딩에 있어서 얼마나 만점에 근접하는 점수로 가느냐인데, 그 대개는 이제 그 파트 7의 문제라기보단 5하고 6 쪽의 문제고, 5하고 6에서 시간을 얼마나 절약을 하고 여유롭게 파트 7을 가냐 이거였는데, 아마 그렇게 가지런히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기본을 훑고 그리고 실전적 문제에 대한 그 적응력을 통해서 아마 빨리 점수 향상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추가로 공부했었던 건 이제 방금 이해가 됐고, 시험 당일에 가장 도움이 됐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토익 시험 같은 경우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지금까지 4번 토익 시험을 봤는데 3번은 만점이었지만 1번은 만점이 아니었었습니다. 975점이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래서 사실 이 리스닝과 리딩을 갖다가 이렇게 진짜 시험 딱 시작부터 해갖고 끝까지 그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게 상당히 힘든데 그 토익커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도 만점까지 가기에 아직 좀 20점이 남아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 토익 시험을 그 응시하는 데 있어서 당일에 그 시험을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런 팁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죠. 예, 뭐 몇 가지 안 되지만 제가 아는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LC 설명 나올 때 저는 파트 5로 재빨리 넘겨서 물론 원래 원칙상 안 되지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소 7문제에서 정말 많이 풀 때는 한 10문제 정도까지 또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트 5에서 좀 많이 취약했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모르는 문제는 한 2-3번 반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무의식의 힘을 좀 있는 편이라서 파트 5 같은 경우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꼭 몇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나중에 파트 6, 7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까는 분명히 안 보이던 부분들이 이상하게 보이면서 답을 풀게 된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얘기를 했죠. 그 우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사실상 그 리스닝을 지금 이제 디렉션이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 리딩을 펼쳐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리스닝을 하다가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와 문제의 인터벌 사이에 빨리 18번 이후부터 리딩으로 넘어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토익을 할 때도 사실상은 특히 리스닝이야 이게 음성 파일이 진행되는 동안 러닝 타임 동안 딱 그 순서에 맞춰가야 되지만 리딩은 개인적인 문제 푸는 사람, 토익커의 시간 관리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닝에서 그런 디렉션에 익숙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갖다가 멍하니 있지 않고 빨리 파트 5의 문제를 몇 개라도 풀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또 모르거나 잘 안 풀리는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초딩 때부터 모든 시험을 봐오면서 느낀 바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게 막 계속 연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문제가 안 풀릴 때는 계속 바라보고 있어 봐야 이게 계속 초조해지기만 하고 잘 안 될 수 있지만 방금 이 아는 남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파트 7까지 풀고 남아있는 시간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 이건 이제 어떤 무의식의 힘이라고 지금 이제 용어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그런 무의식의 힘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서 뭔가를 할 때와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관조적으로 뭔가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찍지 말고 자, 가능한 한 표시를 해두고 빨리 다 끝까지 해결을 한 다음에 여유로운 시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고득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면서 뭐 이제 사실 토익 공부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가장 어려웠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5가 제일 취약했었고요. 수능 때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문법 문제, 2-3문제 나오는 거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뭐 아직까지 극복했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도 조금씩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토익 시험 하면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문법에 대해서 너무나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은 토익에서 이 출제되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토익이라는 그 시험의 표현 자체가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기 때문에 국제적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것만 학습을 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5하고 6가 7이 다 섞여 있고 그리고 어휘 문제와 어법 문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판단이 잘 안 설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이게 어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에 대한 판단 그리고 선택지에 주어진 A, B, C, D 항목을 보고 뭘 묻는지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게 되면 아마 이제 수월하게 해결이 될 거고 강의를 통해서 강조했었던 바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파트 5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토익 공부를 뭐 이제 공부라기보단 이제 만점으로 향한 거 한번 뭐 기왕 칼을 뽑았고 이제 20점밖에 안 남았으니까 만점도 도전을 해봐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럼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해외 인턴십을 준비하는데 알고 보니까 토익 스피킹도 있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때는 토익 스피킹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네, 뭐 굳이 강의를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토익 스피킹 정도에 대해서 어떤 포맷으로 주어지는지 그것만 익히게 되면 이 정도 점수대로 간다면 혼자 능히 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토익이라는 점수가 우리가 토익 970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뭐 우리끼리 톡 터놓고 얘기를 하자면 의사소통하는데 영어로 전혀 지장이 없다. 그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토익이라는 시험이 갖고 있는 한계점과 뒤집어 말하자면 그것을 제대로 잘 단계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명히 팁과 요령이라는 게 또 문제풀이 스킬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런데 아마 스피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라도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이제 결국 그걸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하지만 토익 스피킹이라는 또 정형화된 이런 스탠다드아이즈드 exam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요령과 또 방식을 터득하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마지막으로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뭐 나는 이 정도의 고지에 도달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따라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동료로서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20대의 동료로서 좀 스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토익으로 꼽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메가 잉글리시에서 김기훈 선생님 강의를 들어라 이건 빼고 개인적인 학습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선생님께서도 강의 시간에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토익은 정말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매번 말씀하셨는데 정말 수단에 불과한 시험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원하시는 점수 획득하시고 정말 영어의 내공을 기르는데 더 시간을 투자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할 생각입니다. 네, 확실히 좀 전에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같이 공부한 내력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3학년 때 천일문 기본편부터 시작을 해서 나하고의 인연이 꽤 깊더라고요. 그래서 토익 강의를 하면서도 전달했었던 바가 아마 그냥 생소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좀 잘 와 닿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번에 이제 고득점의 주인공 이거를 청취하고 있는 여러분들이고 또 이제 하루속히 만점자가 빨리 나와서 함께 또 이러한 그 인터뷰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지금까지 메가 잉글리시에서 토익 강의 이후로서 강의를 개설한 이후로 최고 득점인 우리 한양대학교 안은남 학생과 함께 릴레이 인터뷰 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